등기 우편이 왔는데 발신인이 형이네? 형? 10년 만에? 무슨 내용이야? 잠깐만, 이게 말이 돼? 형님, 이게 대체 뭡니까? 등기우편이 왔는데 발신인이 형이네. 형? 10년 만에? 무슨 내용이야? 잠깐만. 이게 말이 돼?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해? 나는 형한테 뭔 짓을 한 거야?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등기우편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는 형 민호를 원망하며 인연을 끊었습니다. 형의 빚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형이 보증을 서달라고 했을 때 거절했고, 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했으며, 형이 연락할 때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그동안 형 없이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형이 보낸 등기우편을 뜯어본 순간 민수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10년간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가 몰랐던,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진실 말이죠.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민수는 32살 중견 IT 기업 디지텍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째였고 아내는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민수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미래도 밝아 보였습니다. 반면 형 민호는 36살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작은 자본금으로 시작한 회사였지만 민호의 성실함과 노력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오로지 사업에만 매진했습니다. 두 형제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만났고 가끔 형제끼리 술도 마셨습니다. 민호는 동생을 아꼈고 민수도 형을 존경했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저녁 민호가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수야, 형인데 내일 시간 좀 낼 수 있어? 형이 할 얘기가 있어. 민수는 형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별일 아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두 형제는 동네 작은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민호는 소주 한 병을 비운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형이 부탁이 하나 있어. 무슨 부탁인데, 형? 회사 일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을 좀 서줄 수 있겠어? 민수는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보증이라는 단어는 민수에게 매우 민감한 단어였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친구 보증을 섰다가 전 재산을 날린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 일로 가족은 큰 고생을 했고 아버지는 평생 그 일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형, 보증은 좀. 민수야, 형도 안다. 아버지 일도 알고. 하지만 형이 정말 급해서 그래. 3억만 보증 서주면 돼. 형 회사 지금 잘 되고 있어. 큰 거래처 하나 확보했거든. 이번만 넘기면 회사가 확 커질 거야.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3억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형이 갚지 못하면 자신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신혼이고 아이도 곧 태어날 예정인데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형, 미안한데. 나 지금 아이도 곧 태어나고 집도 장만해야 하고 3억은 너무 큰 돈이야.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야, 형이 이런 부탁해 본 적 있어? 너 대학 등록금 형이 다 댔잖아. 내 결혼식 비용도 형이 절반 냈고. 그런데 형이 정말 급할 때 이렇게 외면할 거야? 형,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 보증은 정말 위험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형도 알잖아.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민호는 동생의 냉정함에 실망했고
민수는 형의 요구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그날 두 형제는 크게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민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 민호의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거래처로부터 사기를 당해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개인 재산은 물론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총 빚은 7억 원. 30대 중반의 남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민호는 회사 사무실도 차도 집도 모두 잃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형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다행히 보증을 안 섰구나. 만약 보증을 섰다면 나도 끝장났을 거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민호는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동생의 위로가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형의 전화를 피했습니다. 괜히 만났다가 돈 얘기가 나올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민수에게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이유는 구조조정이었습니다. 디지텍은 경영난으로 직원의 30%를 감축하기로 결정했고 민수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민수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아이가 막 태어났는데 직장을 잃다니. 퇴직금으로는 몇 개월 버티기도 힘들었습니다. 재취업 시장은 냉혹했고 좋은 자리는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수는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해고된 이유가 형 민호의 부도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민수를 위험인물로 분류했다는 것이었죠. 형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있고 혹시 동생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민수는 분노했습니다. 형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이 사업만 안 했어도, 형이 부도만 나지 않았어도 자신은 여전히 안정적인 직장인으로 살고 있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민수의 오해였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은 형의 부도와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단지 회사의 경영난 때문이었고 민수는 불운하게도 그 대상에 포함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해야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민호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동생의 해고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형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두 형제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두 형제는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부모님께 형과 만나기 싫다고 했고 결국 명절도 따로따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두 아들이 화해하기를 바랐지만 민수는 완강했습니다. 형 얘기만 나오면 화를 냈고 형을 만나라는 말에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형 얘기하지 마세요. 전 형하고 남남이에요. 부모님은 안타까워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호도 동생이 그렇게 원한다면 거리를 두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민수의 삶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재취업에 실패하고 작은 회사를 전전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민수는 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형 탓으로 돌렸습니다. 형만 아니었어도 나는 대기업 과장쯤은 됐을 텐데. 형만 아니었어도 우리 가족은 편하게 살았을 텐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의 상황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작은 IT 스타트업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일했고 그 회사가 성장하면서 민수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7년 차가 되었을 때 그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자리 잡았고 민수는 이사까지 승진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습니다. 아파트도 장만했고 아이도 하나 더 낳았습니다. 결혼 10년 차 민수는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한 직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형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 때문에 고생했어. 형만 아니었으면 더 일찍 성공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10년 동안 민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민수는 전혀 몰랐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가끔 형 소식을 전하려 하면 귀를 막았습니다. 아버지, 형 얘기는 듣기 싫어요. 전 형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그럴 때마다 깊은 한숨만 쉬셨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부모님의 한숨이 왜 나오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기사가 등기우편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민수님 계신가요? 등기우편 왔습니다. 민수는 등기우편을 받아들었습니다. 발신인을 보는 순간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이민호, 형의 이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받는 형의 연락.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여보, 그게 뭐예요? 형한테 온 편지야. 10년 만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열어봐요.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외면해온 형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형이 10년 만에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민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형의 친필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손글씨는 10년 전보다 훨씬 가지런해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형이다. 10년 만에 연락하는구나. 아마 이 편지를 받고 놀랐겠지. 형은 지난 10년간 너에게 연락하지 않았어. 내가 원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형은 늘 너를 생각했어. 민수는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야, 형이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어. 10년 전 내가 해고된 게 형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사실 그건 아니었어. 형이 확인해 봤거든. 내 회사는 그냥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한 거였어. 형의 부도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어. 하지만 너는 형을 원망했고 형은 그게 너무 미안했어.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결심했어. 너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보다 내가 형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게 너한테 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힘들 때 누군가를 원망하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형은 그냥 내가 형을 미워하게 내버려뒀어.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야, 동봉한 서류를 봐. 그게 형이 지난 10년간 한 일이야.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계좌 사본, 예금 통장 사본. 그리고 그 문서들을 보는 순간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서류의 첫 페이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는 이민수, 민수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이런 아파트를 산 적이 없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주식 계좌 사본이었습니다. 여러 우량 기업의 주식이 들어 있었고 총 평가액은 3억 원이 넘었습니다. 명의자는 역시 이민수였습니다. 그 다음은 예금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잔액은 2억 원. 명의자는 이민수였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이렇게 많다니?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민수야, 놀랐지? 형이 10년간 한 일이 바로 이거야. 형은 내 명의로 재산을 만들었어. 어떻게 했냐고? 형이 10년간 정말 미친 듯이 일했거든. 부도가 나고 나서 형은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형은 포기하지 않았어. 7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너한테 미안한 마음을 갚기 위해 형은 다시 시작했어. 처음 2년은 정말 지옥이었어.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어.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일했어. 그렇게 벌어서 빚을 갚아 나갔어. 3년 차가 되었을 때 형은 작은 무역 일을 다시 시작했어. 이번에는 혼자서 아주 작게 시작했어.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국내에 파는 일이었어. 밤낮 없이 일했어. 운이 좋았던 건지, 형의 노력이 통했던 건지 사업이 잘 됐어. 5년 차가 되었을 때 형은 빚을 다 갚았어. 7억 원의 빚을 5년 만에 갚은 거야. 그리고 나서 형은 계속 일했어. 이번에는 너를 위해서. 형은 내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주식 계좌를 만들고 부동산도 샀어.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내 명의로 저축했어. 왜 그랬냐고? 형이 너한테 미안했거든. 내가 형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생각했으니까. 사실은 형 때문이 아니었지만 너는 그렇게 믿고 있었잖아. 그래서 형은 생각했어. 언젠가 형이 성공하면 그 성공을 너와 나누고 싶다고. 10년이 지난 지금 형은 제법 성공했어.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도 20명이나 돼. 형 개인 재산도 꽤 됐어. 그리고 내 명의로 만들어둔 재산도 있고. 강남 아파트는 5년 전에 샀어. 당시 5억 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10억 원이 넘을 거야. 주식도 꾸준히 모았어. 예금도 모았어. 전부 내 명의로. 민수야, 이제 이 재산은 내 거야. 형이 내 이름으로 만들어뒀으니까. 등기부등본도, 통장도, 주식계좌도 전부 내 명이야. 형은 내게 줄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형은 이제 너한테 미안한 마음을 조금은 덜었어. 내가 형 때문에 고생했다고 생각했으니까 형은 그 보답을 하고 싶었어. 이게 형이 할 수 있는 전부야.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민수야, 형은 이제 결혼도 했어. 작년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어. 아이도 하나 있어. 형은 이제 행복해.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있고. 하지만 형한테 단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그건 너와의 관계야. 10년간 동생과 떨어져 지내는 게 정말 힘들었어. 명절 때마다 너와 함께 술 한잔하고 싶었어. 내 아이들 얼굴도 보고 싶었어. 하지만 형은 참았어. 내가 형을 보기 싫어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부모님께 물어서 내 소식은 들었어. 내가 새 직장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 이사로 승진했다는 것, 아이가 하나 더 생겼다는 것. 형은 내가 잘 되는 걸 보며 기뻤어. 민수야, 형은 너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이제 형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형이 10년 전에 너한테 보증을 부탁했던 것, 그리고 그 일로 내가 형을 오해하게 된 것. 그걸 이제 풀어줄 수 있겠니? 형은 내가 형을 다시 만나주길 바라.
10년간 못 본 동생을 보고 싶어. 내 아이들 얼굴도 보고 싶고 형수님도 뵙고 싶어. 그리고 형의 아내와 아이도 너한테 소개하고 싶어.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시간이 되면 형한테 연락해줘. 형은 언제든지 내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 형이. 편지를 다 읽은 민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10년간 형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미워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형은 10년간 자신을 위해 재산을 모아왔던 것입니다. 자신 명의로 아파트를 사고 주식을 사고 예금을 모으고 그 모든 것이 동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등기부등본, 주식 계좌, 예금 통장 모두 합치면 15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민수 명의였습니다. 형은 자신의 성공을 혼자 누리지 않고 동생과 나누려 했던 것입니다. 아니, 동생에게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민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서류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형이 보증을 부탁했을 때 자신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형이 대학 등록금을 대줬던 것, 결혼식 비용을 절반 내줬던 것, 그 모든 것을 잊고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부도가 났을 때 자신은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보증을 안 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고되었을 때 근거도 없이 형 탓을 했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이 형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형을 외면했습니다. 형이 연락을 시도할 때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모님이 형 소식을 전하려 할 때마다 귀를 막았습니다. 형이 어떻게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10년 동안 형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루 4시간씩 자며 일했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7억 원의 빚을 5년 만에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5년간은 동생을 위해 재산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혼자 누리지 않고 동생에게 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형은 10년간 동생을 위해 헌신했는데 자신은 10년간 형을 원망만 했습니다. 형은 동생을 위해 재산을 모았는데 자신은 형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형을 만나야겠다고, 그리고 사과해야겠다고, 10년간의 오해와 원망을 풀어야겠다고. 민수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수예요. 형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형 전화번호를 왜? 형한테 연락할 거야? 네, 아버지. 형한테 할 말이 있어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아버지는 기쁜 목소리로 형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형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10년 만에 듣는 형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는 10년 전보다 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 민수야. 전화기 너머로 형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편지 받았구나.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형도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형, 만날 수 있을까? 형 얼굴 좀 보고 싶어. 그래, 만나자. 형도 내 얼굴 보고 싶었어. 10년 만에 동생 얼굴 보는 거네. 언제 시간 돼? 형은 언제든지 괜찮아. 내가 편한 시간에 만나자. 그럼, 오늘 저녁은 어때? 너무 급해? 아니, 전혀 안 급해. 형도 오늘 당장 보고 싶어. 우리 10년 전에 갔던 그 술집에서 만날까? 응, 거기서 보자. 저녁 7시에. 알았어. 형이 먼저 가서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민수는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0년 만에 형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오해를 풀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형제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형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정말 미안해. 10년간 형한테 너무 못됐어. 민수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은 당황해서 민수를 일으켰습니다. 민수야, 왜 이래? 일어나. 형이 동생한테 무릎 꿇게 할 수는 없지. 아니야, 형. 내가 무릎 꿇어야 해. 10년간 형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미워했어. 형은 나를 위해 모든 걸 했는데 나는 형을 외면했어. 내가 정말 나쁜 놈이야. 형은 민수를 일으켜 세우고 꽉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형은 너를 원망한 적 없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했어. 형이 부도가 났을 때 내가 불안했을 거야. 그리고 내가 해고되었을 때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었겠지. 형은 다 이해해. 형? 두 형제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10년간의 오해와 그리움이 그 포옹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술을 주문했습니다. 소주 한 병이 나왔고 두 형제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10년 만이네, 민수야. 응, 형. 정말 오랜만이야. 술을 마시며 두 형제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습니다. 형은 부도 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었던 시간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던 이야기. 처음 2년은 정말 지옥이었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건설 현장에 가고 저녁 6시에 끝나면 바로 편의점으로 가서 밤 11시까지 일했어. 집에 오면 새벽 1시. 그리고 4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는 거야. 형,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 민수야, 너 그때 너도 힘들었잖아. 해고되고 아이 태어나고 형이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솔직히 너한테 거절당하는 게 무서웠어. 10년 전에 한 번 거절당했잖아. 또 거절당하면 형은 못 견딜 것 같았어.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그리고 형은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 그 고생 덕분에 형은 더 강해졌거든. 그리고 사업도 배웠고, 형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3년 차에 작은 무역 일을 시작했던 것, 처음에는 정말 작게 시작했지만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점점 커졌던 것, 5년 만에 빚을 다 갚았을 때의 기쁨, 5년 차 되던 해 마지막 빚을 갚았을 때 형은 정말 울었어.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 드디어 끝났구나. 드디어 자유로워졌구나 하면서. 형, 대단해. 정말 대단해. 그리고 나서 형은 생각했어. 이제 뭘 할까? 형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건가? 아니야. 형한테는 동생이 있잖아. 형이 성공하면 동생과 나눠야지. 형? 왜 나한테까지? 민수야, 너 형 동생이잖아. 형이 성공하면 당연히 동생과 나누는 거지. 그게 형제잖아. 민수는 또 울었습니다. 형의 따뜻함이, 형의 사랑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형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민수 명의로 강남 아파트를 샀을 때의 일, 주식을 조금씩 모았던 일, 예금을 쌓아갔던 일. 형은 매달 수입의 절반을 4명의 통장에 넣었어. 나머지 절반으로 형은 생활하고 사업에 재투자하고 그렇게 5년을 모으니까 제법 됐더라. 형, 그런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10년이나 기다렸어? 민수야, 형은 기다린 게 아니야. 준비한 거야. 내가 형을 용서할 수 있을 만큼의 성의를 보이고 싶었어. 그래서 충분히 모을 때까지 기다렸어. 민수는 형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형은 단순히 돈을 모은 게 아니었습니다. 동생에 대한 사랑을, 미안함을, 그리움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년간 못했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민수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고 후 힘들었던 시간들, 작은 회사들을 전전하며 살았던 일, 그리고 지금의 회사에서 성공하게 된 이야기. 형,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어. 이사까지 했고, 회사도 안정적이야.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그래, 부모님께 들어서 알아. 형이 정말 기뻤어. 내가 잘 되는 걸 보면서. 형? 그런데 형은 결혼도 했다며? 형수님은 어떤 분이야? 형은 밝게 웃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형이 힘들 때 만났거든. 형이 여전히 빚을 갚고 있을 때 만났는데 그 사람은 형의 과거를 전혀 개의치 않았어. 오히려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형을 멋있다고 했어. 와, 정말 좋은 분이네. 나도 꼭 뵙고 싶어. 그럼 다음 주말에 우리 집으로 놀러와. 형수님도 만나고 조카도 보고 내 가족들도 다 데리고 와. 응, 그럴게. 아이들한테 삼촌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지. 두 형제는 웃으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그런데 편지에 있던 그 재산들 나 받을 수 없어. 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형이 내 명의로 만든 건데. 형, 그건 형이 10년간 고생해서 모은 거잖아. 형 거야. 내가 받을 수 없어. 민수야, 형은 처음부터 너 주려고 모은 거야. 형 거 아니야. 내 거야. 하지만 형, 민수야. 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어. 형 명의로도 재산이 있고 회사도 잘 되고 있어. 그런데 4명의 재산은 처음부터 너 주려고 만든 거야. 형이 너한테 주고 싶어서 만든 거라고. 형, 너무 많아. 15억이나 되는데. 많긴. 형이 10년간 모은 거면 그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민수야, 이건 돈이 아니야. 형의 마음이야. 10년간 너를 생각하며 모은 형의 마음이야. 그걸 받아줘.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맙긴. 형제끼리 무슨. 두 형제는 다시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이번에는 화해의 건배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형제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니, 10년 전보다 더 돈독해졌습니다. 고난을 함께 이겨낸 형제애가
더 깊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말 민수는 가족들을 데리고 형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형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성격이었고 형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조카도 만났습니다. 3살 된 귀여운 남자아이였습니다. 민수의 아이들과 금방 친해져서 함께 놀았습니다. 형수님, 형이 정말 좋은 분 만났네요. 감사해요, 동생분. 저도 좋은 남편 만났어요. 오빠가 정말 성실하고 착해요. 민수는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은 아이들과 놀아주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형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동생분 명의로 재산을 만들어뒀다는 게 사실이에요? 네, 형수님. 대단하시네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자기 명의로 모을 생각만 하지 동생 명의로 모을 생각은 못하거든요. 형수님, 형수님은 그거 아셨어요? 당연히 알았죠. 오빠가 결혼 전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동생 명의로 재산을 모으고 있다고,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저는 그런 오빠가 더 멋있어 보였어요. 민수는 형수님께 깊이 감사했습니다. 형이 자신을 위해 재산을 모으는 것을 묵묵히 지켜봐주고 오히려 응원해준 형수님께 말이죠. 식사 후 형과 민수는 잠시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 그 재산 말인데 나 어떻게 쓰면 좋을까? 내 마음대로 써. 형이 넣어주려고 만든 거니까. 그래도 형, 나 생각이 있는데 들어줄래? 뭔데? 그 돈으로 우리 같이 사업 하나 해보면 어떨까? 형이 무역회사 하잖아. 나도 IT 쪽이라고. 우리 둘이 합치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수야, 좋은 생각이네. 형도 최근에 IT 관련 사업을 생각하고 있었거든. 내가 IT 쪽 전문가니까 같이 하면 정말 좋겠다. 그럼 우리 진짜 같이 해보자. 형제 회사. 좋아. 형제가 함께하는 회사. 멋있는데? 두 형제는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10년간의 단절을 끝내고 이제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형제가 화해한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들. 드디어 화해했구나.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10년이야. 10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두 아들이 서로 미워하는 게 얼마나 슬펐는지, 민수는 부모님께 깊이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형을 오해하고 원망했어요. 민호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가족들에게 걱정 끼쳤어요. 아버지가 두 아들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니다, 아들들아.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넘어지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고, 오해를 푸는 거야. 너희가 그걸 해냈잖아. 그리고 명절이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두 형제가 함께 부모님 댁에 모였습니다. 형의 가족과 민수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모님은 손자, 손녀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게 얼마만이냐? 온 가족이 이렇게 모인 게. 식사 후 민수와 민호는 부모님께 봉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봉투 안에는 여행 상품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럽 한 달 여행 상품권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니? 이렇게 비싼 걸? 아버지,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좀 쉬시면서 여행도 다녀오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다, 아들들아. 아버지는 너희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주는 게 제일 좋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은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0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 공백은 이제 메워졌습니다. 아니, 그 공백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형,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10년간 기다려줘서, 그리고 나를 다시 받아줘서, 민호도 동생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형의 마음을 받아줘서, 그리고 다시 형제로 돌아와줘서, 두 형제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형제였습니다. 1년 후 두 형제가 함께 시작한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무역 경험과 민수의 IT 기술이 합쳐져 독특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회사 이름은 형제상사. 두 형제가 함께 만든 회사라는 의미였습니다. 직원들도 20명에서 10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강남 아파트를 팔지 않고 형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형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민수야, 그건 내 거야. 형이 내 이름으로 만든 거니까. 절대 돌려주지 마. 결국 민수는 그 아파트를 임대를 주고 임대료는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두 아들의 설득에 결국 받으셨습니다. 주식과 예금은 민수가 아이들 교육비와 미래를 위해 모아두기로 했습니다. 형이 준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두 가족은 늘 함께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사촌끼리 친하게 지냈고 두 형수님도 자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형제는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다퉜던 그 술집에서 말이죠. 형, 10년 전 그날 기억나? 그럼 기억하지. 여기서 우리 크게 싸웠잖아. 그때 형한테 정말 못됐어. 형이 도움 청했는데 냉정하게 거절하고. 민수야,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야, 형. 나 그때 진짜 이기적이었어. 형이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한 번 도와달라는 말에 그렇게 냉정할 수 있었는지. 민수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때 너도 힘들었잖아. 아이 태어나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런 상황에서 3억 보증은 너무 큰 부담이었어. 형이 이해해. 형, 고마워. 이렇게 이해해줘서. 형제끼리 이해 못하면 누가 이해하겠어. 두 형제는 웃으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나저나 민수야, 우리 회사 내년에는 더 키워보자. 형은 내가 있어서 든든해. 나도 그래, 형. 형이랑 같이 일하니까 정말 좋아. 우리 목표가 뭐였지? 10년 안에 직원 100명? 응. 5년 안에 해보자. 우리 형제면 할 수 있어. 두 형제는 미래를 그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던 두 형제가 이제는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가장 큰 오해가 가장 깊은 이해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민수는 10년 전 받았던 그 등기우편을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형이 쓴 편지와 서류들을. 그것은 단순한 재산 증서가 아니었습니다. 10년간 형이 동생을 향해 보낸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그 편지를 볼 때마다 다짐합니다. 나도 형처럼 살아야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형 민호가 민수에게 준 것은 15억 원의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형제애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우리는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 속에서 서로를 멀리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는지를 말이죠. 형 민호처럼 10년간 동생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자신의 성공을 혼자 누리지 않고 동생과 나누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민수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10년간의 오만함과 오해를 내려놓고 형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입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다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해가 있다면 풀고 미움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늦기 전에 말이죠.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